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간은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에이즈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고 많이 했지만,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인간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크론스 이뮨 디펜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HIV 인간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두 개로 나누는데, 제가 지난번에 뭘 이야기했냐면 바이러스와 또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 둘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박테리아는 자기 혼자의 생명체를 갖고서는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생명체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쇠포에 나가서 그 쇠포에서 증식이 돼서 전이 되는 거죠. 예, HIV 감염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손상되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 기능이 상실되어 각종 기해, 감염, 악성 종양, 치매 등에 걸려 사망에 이르러 질환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의 원인과 에이즈 바이러스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의 HIV에서 HIV-1과 -2가 있는데, HIV1과 2 둘 다 면역 체계를 포함해서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손상시켜 기해 감염에 쉽게 노출시킵니다. HIV란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원인의 바이러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하고, 또한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에 따르면은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지난 93년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46명 국내 감염자로부터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이 되면서 새롭게 변이 되면서 한 건너가면 새로운 게 자꾸 발견이 되죠. 만약에 일본으로 가면 일본 국민에게 일본 그 사람한테 맞는 쇠포에 새롭게 변이 되고 또 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꾸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많죠.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 늘 운동하면서 힘들고 뭐 하겠지만 청결을 유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를 걸리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자기 몸의 관리를 최선을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즈의 진행 단계를 말씀드리면, 에이즈의 진행 단계는 쉽게 급성 증상기와 무상 증상기 둘로 나누는데, 급성 증상기는 감염 3, 4주 정도에서 발열과 오한과 인후 통증과 증상 발현으로 에이즈가 진행이 되고, 무상 상기는 HIV에 감염된 지 10년 이내에 감염의 절반 정도가 에이즈 환자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HIV에 감염된 사람이 에이즈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의 기간과 감염된 후에 에이즈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의 감염자들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물론 남들에게 건강하게 보인다, 감염인들은 자신의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잠복 기간이나 무서워서 지금도 자꾸 이제 코비드19랑 비교할 때 자기가 바로 걸리면 그때 나타나지 않고 2주에서 대부분이 4주까지 된다는 말인, 대부분 2주 안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확진인지 아닌지
발견되는 것처럼 이 에이즈도 길거는 HIV 10년 동안 그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나중에 표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 모방을 좀 조심하시고 상대랑 누구랑 항상 이 뭐 같은 것도 같이 쓸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비드19 단계에서 올라가서 대부분이 타월 같은 거, 비닐 대부분 같이 안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이러스에 관한 것은 자기 걸 챙기고 칫솔과 비누와 타월과 이런 건 자기 걸 챙기고 나름대로 그 청결을 상당히 유지해서 나도 청결을 유지만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가 상당히 청결을 하고 깨끗이 늘 해야만이 소다가 상대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당히 건강을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HIV 감염이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기까지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 역할을 하게 된다. 에이즈 증상기입니다. 10년 후 기해 감염, 악성종양, 악성종양 카푸시흡중이죠.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에이즈 증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HIV에 감염되면 이러한 면역 기능을 상실하며 질병에 이르기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또한 이 바이러스는 뇌와 또 기타 기관까지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참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매라는 말도 오는 거고요. 인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이 온몸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가 장애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이게 나름대로 엄청나게 불쌍한 겁니다. 이게 에이즈 하면 대부분이 뭐 여러분들 어떤 그 남녀 성관계 같은 것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이 접할 때 사람이 쓰던 걸 접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청결과 닦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가족끼리 관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 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HIV 인체에 들어와서 면역 기능을 이기고 거기에 발생되고 시키면서 다른 어떤 것도 침투 못하게 그 에이즈 크게끔 활성화시키고 약 같은 것도 안 주고 다른 게 뭐 안 듣는 거지요. 여러분들 에이즈에 감염되면 3 내지 4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납니다. 열나고 목 아프고 전신이 쑤시고 구역, 구토, 설사가 나며 몸이 나른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임파선이 붓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 내지 2주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약 30에서 50%의 감염인에게 만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들은 여러 다른 질병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과 같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일부 감염자의 수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느끼지만 대개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바로 표출되고 내 몸이 열이 나고 바로 느낀다면 바로 병원에 가거나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갖고 이렇기 때문에 전파되고 전이 되고 막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그 사람이 상대편이 걸린 사람이 모를 때가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감염인은 이 시기에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임파선이 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면역 기능은 계속 감소하게 되며 또한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력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감염 후 대개 8 내지 10년이 지나면 에이즈로 이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에이즈로 이행하기 바로 직전, 다시 말해서 수개월 또는 1년 전에 몇 가지 전구 증상이 나타나고도 한답니다. 전구 증상이 뭐냐 하면은 밥맛이 없고 늘 피곤하고 잠잘 때 심하게 땀을 흘리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설사가 계속되면서 체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가지 피부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글씨 쓰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특히 한 달 이상의 고열이 10% 이상이 체중 감소, 한 달 이상의 설사 증상이 또 에이즈 발현이 가능하다고 하고 고위험군 환자, 예를 들면 동성 연애자나 성생활이 부정한 자, 마약 중독자 나타날 경우는 HIV의 항체 검사와 의사의 관찰이 필요하고 에이즈로 인해 대개는 2, 3년 후에 위중한 감염증과 암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구별입니다. 감염된 것과 환자의 구별법. HIV 감염인은 몸속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에이즈 환자는 감염 후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 2차적인 감염증이나 악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HIV 감염인은 자기도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몇 개월씩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이미 내 몸 자체가 내가 알고 내가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을 때는 이미 그때는 HIV의 감염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에이즈 환자는 구별하고 만나고 할 수 있지만은 알 수 있지만 HIV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고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당히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감염 후 8에서 10년이 지나면 에이즈 환자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이고 수혈로 인해 감염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 짧아 3, 4년 후에 에이즈로 이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헌혈 같은 게 참 보면 이 헌혈 감염 같은 것도 이 헌혈로서 받는 분도 나왔지 않습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HIV 때는 바깥으로 표치가 안 돼서 그걸 받아갖고 남한테 그 피를 줬을 때는 받은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에이즈 환자로 다시 보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머님한테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스스로 여러 몸을 깨끗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에이즈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여러가지 곰팡이,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등에 의해 폐렴, 뇌염, 장염, 망막염 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결핵, 특히 치료약제의 내성에 보이는 결핵이 잘 발생하고 주폐부파증에 의해 폐렴, 거대세포 바이러스 폐렴과 세균성 폐렴, 캔디다구내염, 식두염,
크립토코커스, 내막염, 톡스플라즈마, 뇌염, 헤르페스 바이러스, 직장 교형 등 여러가지 2차성 감염이 있기도 합니다. 즉, 기회 감염성 질환이 합병되고 또한 카포스 6종과 같은 피부암, 임파선암과 같은 악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로 침입해서 두통, 경부 강직 등 내막염 증상은 물론 지능 저하 및 우울증, 경련, 진전 등 증상이 나타나고 후기에는 기억장애, 전진쇠약이 발생하여 환자를 백치 상태로 만들어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섭죠? 전신쇠약이 발생하여 환자를 백치 상태로 만들어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염 경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전염 경로에서 HIV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HIV,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수혈, 즉 남한테 헌혈을 받거나 성접촉을 통해서 전이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것입니다. 하고 HIV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 정액, 질분 비브물과 같은 체액과 모유를 통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HIV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을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사바늘이 일회용이죠.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것이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의료 행위 중에 사고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오염된 주사바늘을 찔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바라볼 것이 감염자의 모든 최악의 바이러스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에이즈에 옮겨지는 게 혈액과 정액과 질분 비액과 모유 같은 건데요. HIV 오염된 혈액의 혈액 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죠. 또 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 또는 신생아 감염은 이제 모유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라고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 및 이성과의 성접촉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몸 밖에서 HIV의 생존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내의 인공적인 배양 환경이 아니라면 몸 밖으로 나온 체액 속의 HIV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고 특히 체액이 말라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의 치료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에이즈의 완치제는 없다고 보면 있습니다.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은 이 점을 과신하여 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바이러스가 몸속에 증식한다고 합니다. 에이즈 예방법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필요로 하고요. 필요시 성관계에 콘돔을 활용하고 마약 사용 등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에이즈 환자 발굴 작업 및 에이즈 예방 교육을 철저히 수행한다. 그 다음에 에이즈 교육을 통한 성병의 이해와 생활 속의 건강한 성문화를 창조한다. 10번째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에이즈에는 HIV에 의해 발유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포옹, 터치, 마사지, 심지어는 가벼운 키스와 같은 행동들에 의해서도 전염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벼운 포옹은 당신의 도움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HIV는 곤충에 의해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좀 쉽게 보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에이즈는 HIV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포옹, 터치, 마사지, 심지어 가벼운 키스와 같은 행동들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나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표한다고 저는 필요합니다. 모든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이것마저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한 성관계에 계시는 콘돔을 꼭 사용하고 마약 사용을 꼭 금지해야 됩니다. 안전한 수혈을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악수나 가벼운 포옹이나 목욕탕이나 욕조 공동 사용 또는 공동 식사, 모기 물림 이런 거는 좀 크게 에이즈와 HIV끼리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약간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에이즈의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의 전파 방지를 위한 헌혈 및 혈액 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유입된 후 비교적 초기부터 에이즈 검사 확충, 에이즈 고위험군이 헌혈 배제, 국민 계몽 등을 통하여 에이즈의 급격한 확산을 막고 수혈, 감염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헌혈액원은 전국 의료기관과 적십자사 160개소가 있습니다. 헌혈을 받기 전에 헌혈제의 안전을 위해 체중 및 혈압 등을 측정하는 외에도 여러가지 문진 항목을 두어 에이즈 고위험군 헌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알려진 HIV 감염자가 헌혈을 하더라도 헌혈 혈액원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검사 양성을 보였던 헌혈자와 보건소 등지에서 발견된 양성자를 등록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헌혈을 하더라도 그 헌혈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명단은 16개의 혈액원 사이에 컴퓨터망을 통하여 중앙 집계되어 각 혈액원에서 공동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사실을 모르고 헌혈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에이즈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 종목으로는 항체 검사, 항원 검사 등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의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카나다와 태국은 1996년부터 항원 검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에이즈와 관련 부적격 처리가 되거나 검사 양성인 혈액을 판정 주시 건면 그 사유를 크게 기재하고 별도로 밀봉 포장하고 멸균수로 폐기가 있고요. 이것은 감염, 매독 등 다른 사유로 인한 폐기 혈액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에이즈의 검진 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 체계는 시, 군, 구 단위로 1차를 검사하고 시도 단위에서 2차 검사를 한 뒤 국립보건에 3차로 최종 확정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